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대화, 협상, 갈등 해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 와주신 참석자분들 반갑고 고맙고요. 저는 강영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이자 유일한 갈등 해결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한양대 국립국제대학원 특임교수고요. 이제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갈등의 세계도 들어갈 텐데, 갈등이라는 게 결국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역시 갈등에 대한 이해 이전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밑바닥에 깔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그걸 토대로 왜 인간들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인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을 텐데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좀 행복이죠. 행복하고 살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또 살고 싶어. 이게 아마 모든 내용은 일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게 모두가 바라는 거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가 정말 중요한가? 이게 이제 학문이 해야 될 역할이죠.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또 예술, 심리학, 의학, 다 결국 그걸 위한 거기도 한데, 행복하고 건강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가능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게,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국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행복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떤 면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행복도의 차이가 있을 때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어떤 요인에 차이가 나는지, 그 요인은 각 행복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 쭉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수 개발하려고 연구를 했는데요. 한번 그 중에서 재미있는 거,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거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자, 개인의 특성별로 봤을 때 행복지수가 어떨지, 행복도가 얼마나 다를지 한번 볼까요? 통계로.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행복도가 좀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면 누가 어느 쪽이 더 행복한 편인가요? 남성 아니면 여성? 반반일 것 같아요. 반반? 네. 반반이면 거의 비슷한 거죠. 50대 50. 예. 지금 오 선생님 지금 비슷하다고 한 거죠? 예. 또 좀 저는 여성 쪽이 높을 것 같아요. 여성 쪽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여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결과 한번 볼까요? 일단 차이가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나는 거로 나옵니다. 남성, 여성. 이 높은 게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뭘까요? 여성? 여성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여성이 대체로 남성보다는 좀 행복하다고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행복도 차이가 날까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젊은 층, 40대, 50대, 60대 이상 했을 때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왜? 그럼 어느 쪽이 행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나이 많을수록? 확실한 건 예. 20대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20대가 제일 불행한 세대. 취업난 이런 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경준 님이 바로 그런 좀 불행한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일 높은 거는 30대고, 말씀하신 대로 20대는 좀 낮은 편입니다. 30대 막 직장들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래도 이제 신혼 당금도 꾸고, 그래도 한참 열심히 나만 쫓아서 일할 테니까 행복도 제일 높은 것 같고, 그 다음 20대에서 높아졌다가 다음엔 다시 또 계속 낮아집니다. 60대 이상 되면 가장 낮아지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아마 대한민국의 특징이 다를 텐데, 노년비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 그런 것도 자식 걱정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지금 장철원 선생님이 바로 그런 상황인가요? 그럼 학력은 어떨까요? 흔히 말하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데, 성적순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성적순 아닐 것 같아요. 아닐까요? 학력과는 관계없어? 행복도? 관계없습니다. 다 같은 의견입니까? 볼까요?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학력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개인별로 다 일별 종대로 서는 건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행복할 확률을 따졌을 때는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게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비례하는 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좋은 가방끈이 길고 좋은 학력, 좋은 학벌일수록 좋은 환경 여건에 있을 확률이 없죠. 뭐 수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대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어디 갔을 때 내가 또 어떤 대접을 받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력에 따라서 꽤 차이 나는 편이에요.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게. 그 다음 월소득, 이건 행복도랑 어떤 관계일까요? 이건 관계 있겠죠. 상당히 관계, 거의 비례 관계일까요? 거의 그러네요. 네, 상관관계 상당히 있는 거죠. 100만 원이면 굉장히 낮고 5 이하면 불행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10점 만점이니까. 갈수록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실이면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행복하다라고 답하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종교가 있고 없고는 행복감의 차이를 줄까요? 차이가 있다고 차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노란색이 어느 쪽일까요? 있다. 종교가 있다입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그래도 행복하다고 답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구 규모별은 어떨까요? 식구가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다 일치된 것 같은데 그렇게 납니다.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은데 1인부터는 확실히 적은 쪽과 많은 쪽은 꽤 차이가 나죠. 이런 자국이고 이런 게 이제 뭐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좀 나오는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학력, 소득, 나이, 가구수, 종교 등등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릴 게 이런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대개 지금까지 소개한 걸 많이 생각할 텐데 그런 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뭔지 진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건적인 요소 그게 뭔지 한번 직접 그 연구를 수행한 하버드의 의대 교수분을 모셔서 그 대규모 장기간 연구 프로젝트의 디렉터인 총감독인 분을 직접 이 특별 초빙 강사를 모셔서 직접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유일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참고로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는 이 무료 강좌이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강좌가 있죠. 테드하고 아시죠? 거기에 몇 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요. 같이 보고 이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keeps us healthy and happy as we go through life? Study people from the time that they were teenagers all the way into old age to see what really keeps people happy and healthy. We did that. The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may be the longest study of adult life that's ever been done. For 75 years, we've tracked the lives of 724 men. Year after year, asking about their work, their home lives, their health, and of course, asking all along the way without knowing how their life stories were going to turn out. Studies like this are exceedingly rare. Almost all projects of this kind fall apart within a decade because too many people drop out of the study, or funding for the research dries up, or the researchers get distracted, or they die, and nobody moves the ball further down the field. But through a combination of luck and the persistence of several generations of researchers, this study has survived. About 60 of our original 724 men are still alive, still participating in the study, most of them in their 90s. And we are now beginning to study the more than 2,000 children. Clearest picture of these lives. We don't just send them questionnaires. We interview them in their living rooms.
We get their medical records from their doctors. We draw their blood. We scan their brains. We talk to their children. We videotape them talking with their wives about their deepest concerns. And when about a decade ago we finally asked the wives if they would join us as members of the study, many of the women said, you know, it's about time. So what have we learned? What are the lessons that come from the tens of thousands of pages of information that we've generated on these lives? Well, the lessons aren't about wealth or fame or working harder and harder. The clearest message that we get from this 75-year study is this: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period. We've learned 3 big lessons about relationships. The first is that social connections are really good for us and that loneliness kills. It turns out that people who are more socially connected to family, to friends, to community are happier, they're physically healthier, and they live longer than people who are less well connected. And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turns out to be toxic. People who are more isolated than they want to be from others find that they are less happy, their health declines earlier in midlife, their brain functioning declines sooner, and they live shorter lives than people who are not lonely. And the sad fact is that at any given time, more than 1 in 5 Americans will report that they're lonely. And we know that you can be lonely in a crowd and you can be lonely in a marriage. So the second big lesson that we learned is that it's not just the number of friends you have, and it's not whether or not you're in a committed relationship, but it's the quality of your close relationships that matters. It turns out that living in the midst of conflict is really bad for our health. High conflict marriages, for example, without much affection, turn out to be very bad for our health, perhaps worse than getting divorced. And living in the midst of good, warm relationships is protective. 네, 박수 주세요. 잘 보셨습니까? 네. 어떤 거에 뭐 공감이 되나요? 그 연구 진행한 디렉터의 연구 결과. 그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 메시지 결론이 뭐였습니까? 좋은 관계. 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게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영어로 하면 뭐였습니까? Good relationship. 근데 굿만이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굿, 좋은 관계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 맺으면 좋겠지만 거의 굉장히 힘든 일이죠. 특히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족, 그러니까 친구, 예, 가족, 친구. 그게 영어로 뭐였습니까? Good, close relationship. close Good, close relationship.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멀리 있는 사람, 또 원수와 좋은 관계를 좀 힘들겠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접하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가족, 회사, 직장의 동료, 뭐 또는 뭐 그게 뭐 친구나 친지 이런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행복한 삶을 하는 데서 그렇고 그건 거의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건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의학 박사인데 하버드 의대 연구팀을 이끄는 분인데 의학적으로도 현재 지금 뭐 저희 지금 여러분들이 50대 뭐 후반 이렇게 칩시다. 그때 이 사람이 현재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면 20년 후에 그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 건지 어떨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뭐가 정말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인생에서 또는 이 세상 모든 삶에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갈등에서 똑같이 그렇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뭔가 중요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갈등도 크게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제대로 풀리려면 정말 나에게 뭐가 중요한지 저 사람은 또 뭐가 또 중요해서 저러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라는 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서로 잘 연결하는 거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걸 서로 연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루는 게 바로 대화 협상이고 갈등 해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 세계를 좀 계속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한 템포 하고 또 그다음에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수고하셨습니다.